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뜨거운 뉴스를 재조명하는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3월 9일 선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주거니 받거니 시소 게임 끝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로 신승하게 되었습니다. 5월 10일 윤석열 후보 당선자가 취임식 때까지는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당선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소식과 당선 소식과 향후 정치권 이야기 시사 포커스를 잡아 풀어보겠습니다. 본 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3월 9일 그 선거를 잘 하셨죠? 이번 선거는 정말로 손에 땀을 쥐는 빅 매치가 되었습니다. 3월 9일 날 밤 투표가 끝나고 초저녁에 개표를 시작했는데 초저녁 개표는 사전 투표 개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유리한 표가 좀 나와서 초반에 윤석열 후보가 좀 밀렸어요. 그러다가 9일 다음날 0시 32분부터 일반 투표로 개표를 시작해서 윤석열 후보가 서울 대전에서 좀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역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 반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때부터 윤석열 후보가 승기를 잡아서 1% 이내에 0.78%를 계속 리드해 나가다가 불과 24만 7,077표, 프로로 얘기하자면은 0.73%, 근소한 차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보고 몇 가지 그 포인트를 잡고 얘기를 하자면은, 무효투표가 30만 7,542표가 무효투표가 나왔더라고요. 이걸 보고, 뭐 선거에 우리 국민들이 뭔가 이 선거에 뭐 잘못된 뭐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24만 7,070표 이 근소한 차는 헌정사상 최소 득표로 얻은 그 투표가 되겠어요. 그 대선 15대 때 표차는 39만 557표. 그때는 김대중 새정치국민의 김대중 후보와 한나라당의 이창 후보가 얻은 표가 불과 39만 557표, 불과 1.53%의 근소한 차이였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아래인 0.73%라는 이 근소한 차로 헌정사상 최소 득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번 선거를 내가 보면서 좀 많이 느낀 것은 이 선거에 그 코로나 팬데믹 그 사건이 있어서 그러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너무나 그 안이한 그 관리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장의 그 태도와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문제점
그것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밀어붙여가지고 위임을 시키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또 그 한 명은 또 위임시키려다가 전체 우리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또 낭만 그 선거관리위원도 있어요. 이번에 그 20대 대통령 선거의 그 과정을 보니까 이 신성한 이 표를 그 뭐 박스에다가 놓고 뭐 쓰레기 봉투에다 놓고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해가지고 엄청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니까 5년 만에 그 정권 교체를 했더라고요. 5년 만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10년 만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돼서 이제 인수위를 이제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렇게 우리 고장에서 전북에서 호남에서는 뭐 80%의 그 투표율 중에서 전라남도나 광주 같은 경우는 뭐 10%대 조금 올랐지만은 우리 고장 전북은 우리 전북 익산은 14.42%가 우리 국민의힘의 표를 이렇게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전북 선대위의 당직자로서 좀 체면은 좀 세웠지만은 이번 선거 그 도표를 보니까 예전하고 비슷하고 동서로 갈라져서 동쪽은 빨간색이고 서쪽은 파란색이고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동서로 서로 갈라져서 지역감정 해소가 아직도 안 되었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제 그 정의당을 보니까 심상정 그 후보가 얻은 표는 2.36표를 얻었더라고요. 2.36표. 그 심상정 그 후보가 진보 정치를 쇄신하겠다고 이 3번 이상의 대권에 도전해서 얻은 표가 2.36%라는 것은 정의당의 제3당의 그 위치가 3당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정의당이 전에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 보면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정의당이 여러 가지 선거법 뭐 패스트 트랙이니 뭐 여러 가지 선거법을 민주당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의 뭐 이중대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선거법을 고치고 그런 난리를 피웠는데 결과적으로서 민주당 그 정책에 말려 들어가서 정의당의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선에서 그 혹독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이번에 그 몰락을 보고 정치는 자기의 색깔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는 정치를 해야지 이리저리 흔들리면은 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보수당의 후보로서 역대 최소의 표를 얻은 정의당의 심상정 그 몰락을 보고 제3당의 길을 가는 그런 정당들은 정치를 바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에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자마자 당선인으로서 5시간 만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미 관계를 기대를 좀 많이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미스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한미 관계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한중 관계도 그렇고 한 러시아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을 보면은 이번에 국민들이 그 외교 정책에 윤석열 당선인한테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그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외교 정책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당선인으로서 한미 관계를 더 긴밀하게 복원시키려면은 당선인의 그 미국의 그 특사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국민의힘에도 외교 정책에 아주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특히 그 박진 의원 같은 분, 외교 정책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박진 의원을 비롯해서 그 몇 사람을 윤석열 당선인이 미국의 특사를 보내서 좀 조율도 그동안에 좀 소원했던 한미 관계를 조율도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말쯤인가 제가 알기에는 일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을 방문하고 우리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하니까 그 미국의 특사를 보내서 조율을 해서 더 한미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또 이왕 외교의 그 정책을 다시 핀다면은 한일 관계도 당선인이 특사를 보내 한일 연맹 그 의원들을 보내서 한일 관계도 복원시키고 또 한중 관계도 복원시키고 또 한 러시아 이렇게 우리 주변의 4강 외교를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북한과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대는 이 북한과 그는 그 정책을 좀 리더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바로 선거의 패배에 대한 그 승복을 했습니다. 승복을 바로 하고 통합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의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말로 난타전을 벌이고 뭐 네거티브를 서로 양쪽에서 심하게 했지만은 일단은 뭐 근소한 차로 낙선했지만은 곧바로 승복을 하고 선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고 좀 우리 정치도 한 단계 승복하는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낙선 승복에 이어서 3월 10일 날 그 송영길 당대표가 선거 패배에 모든 책임을 지고 당대표 사퇴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들과 같이 동반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그 비대위 체제로 갔는데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체제로 지금 가고 있다는 방금 뉴스를 좀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한 8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대선에서 낙선한 민주당의 그 후보와
송영길 대표 중심으로서는 지방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위가 들어가는데, 이제 이 비대위는 그 민주당에서 어떻게 꾸려서 나갈 것인가는 앞으로 뭐 2, 3일 안에 그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민주당이 비대위를 이제 결성해서 비대위 체제로 뭐 당대표는 3월 25일 정도에서 당대표를 이제 선정한다고 그래요. 지금 뉴스를 방금 보고 왔는데 3월 25일 전후로 해서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면은 그 당대표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를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대통령 선거는 이제 끝났고 제8위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6월 1일 날 있습니다. 역대 그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그 정당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도 그 여세를 몰아서 집권당이 이긴 정당이 지방선거도 많이 이기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번 6월 1일 날 지방선거도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 날 있습니다. 5월 10일 날 있는데 5월 10일에서 6월 1일까지는 한 20일간 기간이 있어요. 그때 지방선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피크 타임인데, 대통령 취임식의 그 분위기에 고조돼서 그 집권당의 후보들이 지방선거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고장의 전북 익산의 지방선거를 잠깐 훑어보면은 민주당의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집권당이 아니고 이제 야당이 된 거예요. 이제 물론 국회의원 의석은 172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갖고 있지만은 이 정부는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여소야대, 이제 여당 집권당 국민의힘이 110석인가 될 거예요. 이번에 보궐선거까지 그 의원들까지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야당은 172석인가 되고 여당은 국민의힘은 110석, 여소야대가 되겠죠. 그래서 협치를 잘해서 국민이 바라는 통합 정치, 국민 통합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 이번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 돼서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보고 저도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 청와대를 소규모의 비서진으로 재개편하겠다. 지금 현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광화문 청와대 그 시대를 열겠다. 그런 그 얘기를 듣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여러 가지 뭐 경호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유야무야가 됐는데,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대로 청와대를 미국과 같은 실무적인 비서진 체제, 지금같이 뭐 정무수석, 무슨 수석, 그런 수석 제도를 없애고 실무형의 비서진과 또 행정의 각부 장관하고 수시로 만나서 강요회를 통해서 국민 통합 시대를 열겠다는 그 멋진 기자회견은 정말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우리 익산 지방선거가 좀 민주당 후보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과 동시에 여세를 몰아서 전국적인 지방선거도 판세를 뒤엎겠다 생각했는데 좀 이제 차질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 민주당의 그 후보들이 지금 익산 시장인 정원율 시장, 김성중 후보, 조용식 후보, 최정호 후보, 이 4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경선을 이제 벌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이제 후보, 또 무소속의 이제 후보, 이렇게 후보들이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3월 달이면은 이제 각자 후보들이 예비 후보를 등록할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은 이제 4월 초나 경우에 이제 경선하겠지만은 이 국민의힘이나 이 다른 그 후보들은 아마 3월 달 안으로 예비 후보를 등록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못지않게 저 박종환 저 예비 후보는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은 좋은 후보들이 젊고 패기 있고 좋은 후보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는 기필코 우리 익산에서도 시의원, 도의원을 당선을 한번 시켜보자 해서 익산 국민의힘 갑 김경환 위원장을 임석삼 위원장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뜻이 있는 시의원 후보나 도의원 후보들은 언제든지 문호를 확 개방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민주당과 한판 승부를 벌여서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자성어에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자, 밭전자, 끓인자, 물수자. 자기 물에 물을 끌어댄다는 뜻으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이로운 대로 하는 말을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요즘 정치권 흔히 말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노남불 정치, 자신들의 정책과 정치는 선이고 남이 하면 악이라는 이 정치권, 이제는 이런 아전인수 정치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아전인수가 되는 정치는 하지 마시고 국민 통합 정치로 새롭게 시작되길 국민과 함께 빌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